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오늘 타다 금지법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나와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가다 김씨라고 하시는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유튜버님도 그 말을 했고, 제가 주로 보는 정치 유튜버 이제 지식의 칼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분들이 뭔가 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타다는 소카로서부터 이제 11인승을 빌려다가 운전자도 이제 11인승 차를 빌리고 운전자도 같이 빌려갖고 영업을 하는 것은 이제 사업의 개요입니다. 근데 이제 노가다 김씨님이 굉장히 핵심을 잘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거리에 한 점포마다 아가씨가 과자랑 차를 팔고 손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어느 장소로 가서 성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는 장소만 빌려주고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성매매 알선이 아니다. 지들끼리 눈 맞은 거다 했는데, 팩트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나가면은 성매매와 다를 바가 없죠. 타다도 똑같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목적지까지 간 것이니까 택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팩트이고 혁신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노가다 윽시 아니 김씨께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예. 그리고 노가다 김씨께서 타다 기사가 멀쩡하고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여자에게 찝쩍거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 일단은 노가다님은 택시를 타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교육도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 택시 타신 분도 아닐 뿐더러, 예,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다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노가다 김씨님? 몇 년 됐죠?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뭘 알고 말하세요.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택시만큼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아셔야죠. 네. 자, 이제 타다 수용법 범위는 공항이랑 항만에서 부릴 수 있고 6시간 이상 부릴 때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도심지에서는 택시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노가다 김씨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식의 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말해 볼게요. 척닭이 울던 시절에서 출발해서 저녁 노을 지날 때 퇴근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타다 금지법은 타다의 종말이다. 타다를 소형 관광버스 같은 개념으로 보고 6시간 이상 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명의 민주당과 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타다 금지법은 국가가 새로운 업태의 출현과 성장을 막고, 법이 기존 업태의 지대 추구를 지원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이 아니라 소비자의 불편을 담보로 한 총선에서 택시불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이다.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버, 아이폰,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걱정하셨지만, 이번에 타다에 관한 지식의 칼님은 이분 말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기업의 출현이 저는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지금 우버의 주인이 누구죠? 손정입니다. 우버는 혁신이라고 하지만은 아이폰을 이용해서 택시와 자가용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금을 이동시킨 것 뿐이에요. 매출도 계속 감소했고 서비스 질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다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타다 역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택시 시장을 송두리째 먹고 싶어하는 애들 투정 같은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식칼이라는 사람의 집 옆에 공터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써서 벽돌을 가지고 와갖고요. 혁신이라고 이름이 이제 써져 있는 벽돌을 가지고 와서 작은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혁신이라고 하면서 어플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입주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망치던 공무원들이 다 때려 부술 겁니다. 전혀 혁신이고, 자금 시장이 국내에 들 수 없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전혀 혁신이 아니죠. 그리고 타다는 뻔해요. 택시를 잡고 독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기업에 그 기업을 팔면 됩니다. 기업은 돈만 벌면 그만인 거죠. 미래를 생각하진 않아요. 자, 마치 배달의 민족을 딜리버스 히어로에 매각하신 김봉진 사장님이 떠오르네요. 자기 말로는 딜리버스 히어로 주식으로 받았다, 매각이 아니라고 하는데, 꿈, 미래, 혁신, 참 좋은 말이지만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과 그 돈의 흐름에 대한 미래, 그리고 내가 얻을 것과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한다면 타다의 성장은 택시 사업을 멸망과 어느 정도의 독점을 하게 되면 이재용 사장은 타다를 해외 기업에 팔 것이라고 봅니다. 지식의 칼림과 타다를 지지하신 분들은 타다 금지법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간단합니다. 타다가 택시 넘버를 사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이재용은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지 말랬습니까? 택시 넘버 사라니까. 지식칼이 말한 타다의 영상은 택시기사가 땡깡을 부리니 표를 의식해서 택시 편을 들어준 거라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택시는 기본이 60살 넘은 노인들이고 남자들입니다. 대부분 노년층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연금과 보태서 부양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도 한 명에서 두 명이 있으니 택시 한 대당 표는 4개라고 보면 됩니다. 자, 택시기사 자제들이 나이가 30대에서 40대일 것이고 부모를 부양해도 넉넉할 정도의 재정이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다가 만약에 뭐 독버섯처럼 퍼지고 택시 사업이 작살이 나서 택시기사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면은 또 이 현상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실지 되게 궁금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다 금지법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택시표는 민주당으로 갔을 거고 내년 총선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칼림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카풀 시위 반대일 때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나경원 의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했으면서 그걸 막았습니다. 카풀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다는 문제가 많은데 모든 운송수단은 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타다가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 아는 분이 있나요? 타다는 혁신이 아니라 조금의 방향성을 바꾼 택시 사업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조금의 방향성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혁신 사업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말 잘했습니다. 혁신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벌써 배달의 민족 사장인 김봉진 대표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업은 독점을 좋아하고요. 소비자의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쓰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반발하면 쿠폰을 좀 뿌리겠죠. 뭐 애들 과자를 좀 생각해 보세요. 1+1 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죠? 자, 타다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식의 칼림이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만약 제 영상을 지식의 칼님께서 보신다면 설득시켜 보십시오. 제가 이님을 지식의 칼님을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반발하신 분도 제가 한번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식은 어떤 뜻이냐?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과 이해입니다. 그럼 혁신은 무엇이냐?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이 뜻입니다. 꿈, 미래, 도전, 혁신.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자기한테 이득될 수 있고 그 통찰입니다. 택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는
부정 안 합니다. 서비스 질이 많이 안 좋죠. 그거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택시 시스템을 바꿔서 그 서비스를 받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를 받겠다? 뭐 잠깐이겠네요. 예, 배달의 민족 보시면 알잖아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